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 가지 순열의 유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요. 3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의자에 앉을 때 빈 의자의 바로 양옆에 3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는다고 쳐봐요. 3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이 앉으면 이 의자가 비어있는 이 묶음을 하나의 세트 메뉴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자리는 2학년 3명이 앉는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3학년 2명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의자에 앉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학년 학생과 빈자리 3학년 학생을 한 묶음 세트 그리고 2학년 1명, 2학년 또 다른 1명, 2학년 또 다른 1명이 앉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요 한 명을 만드는 경우의 수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요 한 명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2 팩토리얼이죠. 여기에 앉는 사람이 A, B 또는 B, A일 테니까요. 거기에 곱하기 이 4명을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은 4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이었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2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6이죠. 얼마나? 10이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직접 그려보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꽤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자면은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다고 했습니다. 여학생 2명이 이번엔 이웃해서 앉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웃해서 앉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웃해서 앉는 그림은 여기 원탁이 이렇게 있을 때 여자 2명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위를 둘러 앉는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자 2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모듬으로 해가지고 한 명으로 취급하고 남자가 총 n명이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총 n 플러스 1명을 원순열로 나열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산은 여학생을 이렇게 묶음으로 만드는 방법이 2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명을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이겠죠. 계산해 보면은 2 곱하기 n 팩토리얼인데 이게 얼마다? 48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n 팩토리얼이 24란 얘기인데 n 팩토리얼이 24란 얘기는 2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n의 값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도를 높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집합 U가 1, 2, 3, 4, 5, 6이고 A의 원소는 4개 그리고 A 합집합 B가 U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중에 1, 2, 3, 4가 A의 집합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합집합 B가 U가 되려면은 B는 5하고 6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될 거예요. 하지만 뒤에 몇 개의 원소를 가질지는 나도 모르죠. 5, 6에서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딱 끝나도 됩니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돼요. 5, 6만 있어도 합집합은 전체 집합 나올 테니까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뒤에 1, 2, 3, 4의 4개의 원소에 대해서 너
B라는 집합 안에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라고 하는 선택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A랑 B를요, A가 선택되고 나면은 A의 선택에 따라 B는 남은 원소들을 반드시 갖고, 예를 들어 여기처럼 1, 2, 3, 4를 가지면은 A가 1, 2, 3, 4를 가지면 B는 5, 6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남은 1, 2, 3, 4, A의 원소였던 1, 2, 3, 4는 들어오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풀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지금 A, B의 순수단 개수 물어봤죠? 우선은 A를 골라주는 방법이 6개 원소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B를 골라주는 방법이, 이 B 같은 경우는 5, 6은 반드시,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5, 6은 반드시 가지고 1, 2, 3, 4, 4개에 대해서 뭐가 부여돼요? 중복 순열이 부여되죠. 이 4개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니까 OX로.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6C4는 15고요. 곱하기 2파이4는 16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240이라고 나와서 문제의 답이 얼마다? 240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택한 3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1이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니까 1이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에서 뭐를 뺀다? 1이 포함되지 않은 수를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는 뭐냐? 서로 다른 6개의 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1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1을 말 그대로 빼는 거잖아요. 1을 빼고 몇 개 중에서 여기 있는 이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5파이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산해 보면은 216 빼기 125죠. 얼마다? 91이다. 답 3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숫자 1, 2, 2, 3, 3, 3, 4, 4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를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어요. 왼쪽부터 홀수 번째 카드가 놓인 자리에는 모두 홀수가 적혀 있고, 짝수 번째 놓인 카드에는 모두 짝수가 적혀 있도록 8장의 카드를 나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8장의 카드를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이 중에서 왼쪽에서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1, 3, 5, 7. 여기 있는 요 4개 카드는 1과 3, 3개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4팩토리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3, 3개는 서로 같은 것으로 구분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이 2개와 4,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을 2팩 2번으로 나누면 되겠죠? 각각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답이 4라고 나오고 여기는 답이 6으로 나오니까 여기 있는 8개 카드의 나열은 4 곱하기 6이겠죠? 24가지의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 이 바둑판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 내신에서 꽤 단골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꽤 단골 문제인데, 본래 이 문제는요, 여기가 조금 문제를 꼰 게, 원래대로라면은 어떤 한 점, 여기는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문제 보면 어때요? 이 문제에서는 PQ라고 하는 길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꼬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은 A에서 P를 거치고 Q를 거쳐서 B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P를 거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P를 거치려면은 여기 있는 P1과 여기 있는 P2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Q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Q1과 여기 있는 Q2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A, P, Q, B로 간다가 아니라 점으로 생각해서 A에서 P1을 지나면서 P를 지나고 다시 P2를 지나고 이제 얘가 Q1으로 가서 Q를 지나서 Q2를 가고 여기에서 B를 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A에서 P1으로 가는 경우는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1개죠? 그래서 3팩토리얼에 가로 길 2팩토리얼 똑같은 취급이니까 세로 길 1팩토리얼은 가로와는 다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P1에서 P로 가는 거 길 1개밖에 없고요. P에서 P2로 가는 것도 길 1개밖에 없어요. 다음 P2에서 Q1으로 가는 것도 길 하나밖에 없죠. Q1에서 Q로 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Q1에서 Q2로 가는 것도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Q2에서 B로 갈 때 가로길 2개, 세로길 2개니까 전체 4팩을 2팩 2번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 계산이 3 곱하기 여기 뒤에는 얼마예요? 6이죠?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 경로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내신에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순열의 유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번 거는요, 중요하다고 할 만한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요거 표현법이 조금 시험에 나오기 좋은 표현법이라 이 가나형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4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 가지 순열의 유제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